안녕하세요. 오늘의 기본 뉴스. 오늘 이재명 후보는 89.77%의 압도적 득표율로 민주당의 제21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고 민주당 홈페이지에 그의 이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수락연설은 위대한 연설이었습니다. 저는 영상을 만든다고 3번을 봤는데 이재명 후보도 언급했지만 노무현이 떠올랐습니다. 저렇게 무대본으로 가슴을 울릴 사람이 또 없을 줄 알았는데 이재명이 그랬고 앞으로도 그런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분 좋았던 일요일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민들은 89.77%라는 숫자에 주목했습니다. 90%를 넘으면 트집을 잡을 텐데 89가 나왔고 행운의 숫자 7이 2개 붙었습니다. 이 절묘한 숫자에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재외국민 득표율이 98.69%가 나왔는데 여기에 시종일관 무덤덤했던 이재명 대표가 우참에 실패하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득표율 98.69%입니다. 그리고 이 득표율을 보고 시민들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전 국민의 절반이 지지하는 후보를 대법원이 끌어내린다. 그럼 밀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이 최종 득표율을 보고 파기 재판 또는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이 불가능해졌음을 직감했습니다. 더욱이 대전일보에서는 이런 사설이 올라왔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법원의 속도전이 이재명 후보의 대권과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죄 확정을 하든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을 하든 대선 출마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후보의 존재감을 키워줄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이 속도전의 의도가 뭐든 간에 대선 전에 어떠한 선고를 내리는 것 자체가 선거 개입이고 시건방진 겁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를 지켜보는 시민들 사이에서는 민주당 점퍼가 이쁘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마치 올림픽 선수단의 유니폼 같다는 거죠. 아마도 태극기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최근 김민석 수석 최고는 강연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란이 일어나고 이재명의 리더십이 돋보였는데 그중 하나의 장면이 이재명 대표가 태극기를 강조했다는 겁니다. 윤석열 탄핵을 하고 나서 두 번째 의총을 했는데 이날 이재명 대표가 태극기 얘기를 꺼내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의 가치와 정체성과 헌법 정신이 담겨있는 태극기를 가져와야 한다. 오늘 국회의원들부터 태극기의 가치를 마음에 새기고 정말 바른 마음으로 가야 한다. 이재명 대표는 원래부터 태극기 배지를 달고 다녔었고 이날 이후부터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태극기 배지를 달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조 하에 민주당 점포에도 태극기가 새겨졌던 것이고 이쁘다, 시적절하다는 반응이 나왔던 겁니다. 리더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연설을 마치고 큰절을 했는데 시민들은 머리숱을 자랑하는 이재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래서 숲재명이라고 불렀던 거냐? 그 조롱을 받아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은 이재명을 공식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수락 연설에서 김경수의 꿈이 이재명의 꿈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김경수 후보는 김경수의 꿈이 이재명의 꿈입니다 라는 글로 화답하면서 이재명 당선을 위해서 제 선거처럼 뛰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동연 후보는 90% 득표율은 건강하지 않다고 여전히 생각하시는지 특별한 반응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행사장의 김동연 캠프 지정석에서 한 남성이 신천지의 간부와 소통하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소통을 좀 하라 이런 메시지를 남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김동연 후보가 2위를 차지한 이유가 아니겠는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동연 지지자의 오픈톡에는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의견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물론 다른 지지자들이 이낙연 꼴 난다고 자제시키기도 했습니다. 김동연 쪽은 작전 세력이 붙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대선템이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패션 브랜드 리의 파란 티가 이재명 지지자의 대선템이 이미 되었습니다. 이걸 입고 투표장에 간다는 사람이 현재 많습니다. 그래서일까 리에서 새로운 티가 나왔는데 파란색을 입은 리가 수박을 파내고 있답니다. 이거 담당자가 노린 거 아니냐며 또 하나의 대선템으로 주목받고 있답니다. 그리고 무대본으로 30분 동안 이어진 이재명의 수락연설에 대해서 정유재 평론가의 평가가 크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정유재 평론가는 보수 언론들이 하는 방식으로 단어를 쪼개서 평가했습니다. 이재명의 대선 후보 수락연설을 듣고 타도 이런 말이 없었다. 쿠데타라는 말은 있지만 윤석열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없었다. 그는 검찰 독재의 희생자였고 국힘당 후보 토론회를 보면 4명의 후보들이 범죄자, 전과자 수도 없이 반복하고 경멸적으로 사용하고 마치 주문이라도 되는 것처럼 반복한다.
하지만 이재명의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는 사람 이름이라고는 노무현 등의 이름이 2번 나왔을 뿐 정치적 상대방들에 대해서는 아예 입을 닫았다. 증오의 언어나 적개심을 표현하는 언어들은 없었다. 국힘당이라는 단어도 없었다. 그는 좋은 사회, 행복한 사회를 같이 만들어보자고 호소했다. 그는 그런 대목에서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나라 사정이 급해서 이념, 사상, 진영 이런 거 들여다볼 시간이 없다고 말하면서 이제 통합하고 앞으로 가자고 말한다. 통합이라는 단어는 아마 10차례도 더 되풀이 강조한 것 같았다. 그동안 서서히 우클릭을 시도해온 결과가 오늘의 연설에서는 아예 자리를 잡은 모양새다. 아직 좌파 특유의 언어 단어들이 남아있다. 그러나 우클릭 혹은 중도적, 중립적 언어들이 많아졌고 이제는 그런 단어만으로도 충분히 문장 구사가 된다. 다행이다. 이재명 후보의 언어는 그런 점에서 아주 좋아졌다. 생각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진보한다는 것은 어느 시점에서건 환영할 만한 일이다. 다행스럽다. 잊을 뻔했다. 대통령 선거 후보 지정을 축하한다. 자, 한마디로 과거보다 미래지향적인 통합의 언어로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도 보수층에도 소구력이 있었다. 이걸 달리 말하면 미래로, 세계로, 행복의 나라로 이런 원만한 언어로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동시에 감동시켰냐. 대단하다. 이거죠. 이처럼 정규재 평론가는 오늘도 그 가교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규재 TV에 김현종 차장이 출연해서 대담을 나눴는데 거기에 달린 댓글에 김현종 차장이 직접 답글을 달았습니다. 나는 60대 후반이요. 성향은 보수 쪽 중도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또 보고 사흘간 3번을 반복해서 시청했습니다. 김현종 씨의 얼굴과 표정을 잘 보고 싶어서 크게 보기 하며 시청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보 정부의 외교 통상을 했었구나 싶어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진지한 자세, 때론 까칠한 대답, 실리와 국익을 대원칙으로 상대에게 밀리지 않고 당당하게 협상했던 사례를 들으면서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정말 믿음이 갔고 그런 그가 이재명과 함께 한다니 이재명 후보에게도 나의 얇았던 신뢰가 몰라보게 두꺼워지고 내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나 죽기 전에 이 대한민국이 다시 선진국으로 달려가겠구나. 그러면 후손들에게 얼마나 좋겠냐. 나의 이 눈물은 안구 건조증 때문일까. 김현종 박사님, 이재명 정부에서 큰일 맡아주시오. 60대 후반의 나도 이재명 후보 1번을 찍기로 마음을 단단히 먹었소. 여기에 김현종 차장이 답글을 달았습니다. 김현종입니다. 답글을 처음 달아봅니다. 저야말로 달아주신 댓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시 한번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라스트댄스를 해보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3가지는 할 수도 있었는데, 했어야 했는데, 해야만 했는데, 많이 부족한 인간으로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보는데 오랜만에 여호수아 1장 낭독을 들었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하시리라 굳건히 믿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이 영상 보셨습니까? 이 영상을 보시면 이재명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가늠이 되고 대한국민의 책사인 김현종 차장이 얼마나 든든한지 아시게 됩니다. 이렇게 정규재 평론가는 가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저쪽에서 넘어오면 플러스 2의 효과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민주 진영은 밝고 희망찬 가운데 국힘과 언론들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이게 민주당 경선에 대한 국힘의 반응이라고 합니다. 정규재식으로 그들의 발언을 보겠습니다. 전과자, 범죄자, 오만, 독주, 추대식, 무경쟁, 무검증, 무관심, 산무, 전당대회 어둠의 언어로 가득합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좀비들이나 좋아하죠. 자, 이재명은 언급도 안 했는데 자기들 거느렸다고 발광이에요? 여기에 조선일보도 이재명의 수락연설 사진을 가져와서 기재부를 향해 재정왕 노릇 지나친 권한이라는 제목의 카드뉴스를 뿌렸습니다. 자, 원래 저 사진은 시민들과 함께 세계로 나가자라고 외칠 때 나왔던 포즈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기재부 때려 잡으러 가자 라고 한 것처럼 악의적으로 편집한 겁니다. 그리고 내일 이재명 대표는 첫 공식 일정으로 현충원에 가는데 언론들은 이승만 박정희 묘역에만 가는 것처럼 제목을 뽑았습니다. 그냥 현충원 간다고 하면 되는데 굳이 우리들의 영웅한테 인사로 간대요. 이러고 있습니다. 에이, 어둠의 자식들.
반면 뉴시스는 통신사답게 이 30분 무대번 연설의 전문을 기사로 올려서 많은 언론들이 많이도 전문을 올리고 있습니다. 잘했습니다. 근데 연합뉴스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세금 먹고 뭐 하는 거야? 이건 무대번 연설이었고 정말 이건 역사에 길이 남을 명연설입니다. 그런데 이걸 기록으로 안 남긴다? 역사에 죄를 짓는 거라고 봅니다. 끝으로 한동훈 소식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준우 국힘 대변인이 방송에서 한동훈의 까치발을 언급했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예를 들면 노인정에 방문하지 않습니까? 경로당에 그럼 신발 벗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단체 사진 찍을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 둘 셋 될 때 뒤꿈치를 싹 들어요. 자기 당 후보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에요? 에이, 어둠의 자식들. 정치 10단이 기본 뉴스에서 새롭게 시작합니다. 구독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